안에서도 좌석에 따라 서비스가 천차만별인데요. 그렇다면 아예 비행기를 통째로 빌리는 VVIP 전용기를 타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역대 최연소 VVIP 전용기 사무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김모란 부천대 항공서비스과 교수님 모시고 VVIP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좀 낯섭니다. VVIP. 어떤 사람이 먼저 타는 겁니까, 이런 거는? 예, VVIP 전용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고객 한 분만을 위한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한 분만의 그 일정에 따라서 항공기 스케줄이 정해지고요. 또 항공사가 제공 가능한 아주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그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비행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질문하셨던 거에 그럼 조금 이렇게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그럼 VVIP 항공기는 누가 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항공기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항공기는 뭐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세 개로 좌석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VIP 고객들은 보통 퍼스트 클래스를 탑승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VVIP 항공기는 항공기의 한 좌석이 아니라 그냥 비행기 하나를 통째로 다 빌려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업의 총수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제가 신문 기사를 아주 재밌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께 아마 그 당시에 전용기가 없었더라면 세계는 넓지만 갈 곳은 너무 찾아가기에 멀다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김우중 회장은 그 당시에는 전용기를 이용하셨었죠. 그래서 그분은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 그분은 아침에 출근하셔서요. 아시아 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류 열풍이 워낙 이렇게 거세다 보니까 연예인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정상급의 한류 스타 아니면 그 아이돌 스타들이 동남아시아나 일본, 중국에 있는 그런 공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전용기가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예, 지금 뭐 제가 그 회사의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분들이 이제 한 대씩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3인승 글로벌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고요. 또 보잉사에서 제작한 BBJ라고 하는 16인승, 28인승 이 전용기를 이렇게 렌트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합니까 이렇게? 예, 그게 사실은 뭐 구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대략적으로 평균 시간당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당 500만 원이요. 지금 화면에 그 저희 VVIP 비행기 전용기의 내부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 정도면은 그 비행기 안에 그럼 뭐 회의실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 뭐 침실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 어느 정도인 거예요? 수준이? 일단 항공기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일반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굉장히 크고 넓은 그런 좌석, 1인용 좌석이 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좌석이 양옆으로 그리고 앞뒤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행분들과 이제 뭐 간단한 대화를 나누시거나 간단한 회의를 하실 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회의실, 또 주방, 침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객 한 분을 위한 집무실, 회의실, 침실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재벌 총수 뭐 기업의 회장님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요. 이제 서비스를 실제로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좀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야, 그런 분들 하면 너무 어렵지 않냐? 뭐 말 붙이기도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만나봤던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과사가 굉장히 확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속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기도 하고 엄한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자가용 그 개인용 비행기라는 전용기라는 공간에서 좀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테이블에 본인의 손자 손녀 사진을 쫙 펼쳐 놓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아 예쁘게 생겼지 뭐 이러면서 마치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그런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우 뭐 회장님 닮아서 너무 남자답고 늠름하게 생겼네요. 이러면 또 너무 좋아하시고요. 기분 좋으셔서 그러시죠. 소개시켜준다는 말씀은 안 하시던가요? 아, 소개시켜준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 그 본인의 자사에서 나오는 이제 굉장히 고가의 상품을 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우리 비서한테 연락하면 내가 싸게 해줄게 하겠다. 뭐 이런 농담도 하시고 하시죠. 그럼 실제 비행 시간에 뭘 많이 합니까? 재벌 총수들은. 아, 비행 시간에? 아무래도 그 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만큼은 그분들에게는 사실 전화도 받을 일이 없고, 팩스 받을 일도 없고 아주 오롯이 자기가 휴식 시간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수면을 취하시거나 독서를 많이 하시곤 하시죠.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서 어떤 책 읽으시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역사적인 고서 같은 것도 많이 읽으시고요. 또 이제 뭐 전 세계의 어떤 뭐 정치나 경제 흐름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으셨는데 제가 굉장히 그 인상 깊었던 한 분이 계신데요. 70대가 넘으신 약간 연로하셨던 그 기업의 총수분이셨는데 그 출장길이 굉장히 그 좀 길어서 좀 피곤하실 만도 하신데 한국에 들어오실 때 책을 그렇게 계속 보시는 거예요. 또 돋보기 안경을 쓰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막 밑줄도 그어 가시면서 노트에다가 막 받아 적어가면서 마치 그 모습이 고3 수험생이 공부한 듯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누군가의 아들이어서 저 자리에 그냥 올라온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책을 멀리했던 제 자신도 약간 반성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대단하신 분들은 비행기 안에서 또 어떤 걸 드세요? 비행기 안에서는 뭐 먹고 싶은 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계 3대 진미라고 하는 뭐 캐비어나 푸아그라 같은 그런 뭐 인류의 요리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엄선된 재료를 가지고 정말 최고의 요리사가 그 요리사가 또 따로 있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요리사가 요리한 그 최고의 호텔급 기내식이 탑재가 되는데 이제 비행 전에 그 탑승객이 이제 나는 특별히 어떤 메뉴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또 그 메뉴에 맞게 준비가 되는군요. 네, 탑재가 됩니다. 톱스타들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재벌 총수와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다르죠. 조금 많이 다르고 사실 이제 그분들은 워낙 짧은 시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거의 굉장히 그 뭐 공연 일정이 피곤하다 보니까 거의 수면을 취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듣거나 뭐 작곡을 하거나 뭐 거의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에는 그 뭐 회장님도 타시겠지만 수행하는 수행원도 같이 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분들은 뭐 하세요?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도착 후에 회장님 일정이 있으니까 일정에 관련된 뭐 논의랄지 아니면 회의 준비 같은 업무적인 일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회장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항상 뒤에서 대기하셔야 되겠죠. 그냥 스튜어디스가 되기도 힘든데 이런 전용기에 VVIP에 그 승무원이 된다는 거는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많은 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VVIP 전용기를 타시는 분들 자체가 워낙 지위가 이제 좀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이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에 혼자 타게 돼요, 승무원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정말 그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 판단력이 있는 승무원이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제가 그런 자리에 있긴 했지만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뛰어난 그런 후배들이 잠재력이 있는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좋은 기회가 돼서 또 그런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네요. 일반 항공사를 다니다가 뭐 이쪽으로 가려면은 또 따로 시험을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몸담았던 항공사에서 이 전용기 서비스가 특별히 있어서 제가 일반 비행을 하다가 그다음 전용기를 탈 일이 있으면 이제 제가 차출해서 이렇게 전용기도 타고 일반 비행기도 타고 그렇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아까 최고의 서비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김보람 교수가 보시기엔 최고의 서비스의 핵심은 좀 뭐라고? 아무래도 최고의 서비스는 그분에 대한 어떤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예. 그분이 먹고 싶은 타이밍에 적절하게 내놓아야지 그게 정말